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음지에 살던 사람이 양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며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영국 출신의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과거 남자들에게 빌붙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한심한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의 동창 그리고 직접 경험해본 한국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연은 영국 하층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심리재활센터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사연을 들려주고 용기를 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경험담도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레딩 출신의 첼시아라고 합니다. 솔직히 영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실업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새로운 사람과 술 파티를 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만나고 나서 저는 크게 변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고 단순한 일만 반복하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차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자 보조금만 받아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기도 했는데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친구 수지 때문이죠. 수지는 한국인이었고 고등학생 때 가족이 영국으로 이민 왔던 친구였어요. 당시 한국인이 흔하지 않던 시절 수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지가 원하는 영국인 친구들은 공부만 하는 찐따찌질이들로 불리는 친구들이었죠. 수지는 학교에 등교하면 매일같이 공부벌레들과 함께 앉아서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수지가 영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공부벌레들과 지내면서 따분한 이야기를 하다니 수지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쉽게 말해 공부벌레 부류였던 한국인 수지가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비슷한 수준이면 이왕이면 영국인이 선호되지 한국인이 선호되는 동네가 아니니까 말이죠. 학창시절 수지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이 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가만히 있는 수지를 괴롭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술집에서 수지를 만났는데요. 사실 수지가 술집에 들어온 건 아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수지의 모습을 보고 바로 쫓아나갔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저와는 너무나 결이 다르게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커리어우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쫓아나가 혹시 수지냐고 물었고 수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수지에게 너 지금 굉장히 멋있다라고 말했고 수지는 저에게 퉁명스럽게 십몇 년 만인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네 모습을 보라며 그럴 줄 알았다는 말과 함께 갈 길을 갔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고 수지를 따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수지는 몇 미터 앞에 주차되어 있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자동차를 열더니 거기에 타는 것 아니겠어요? 수지를 따라가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며 따지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술집이 있는 거리는 영국의 금융가 중심지에 있는 장소이고 여기에 주차를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고급 일자리인 금융업 종사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수지는 영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선망받는 대상인 금융업에 종사하는 게 맞아 보였고 이미 많은 돈을 벌어서 저렇게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공부벌레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깔봤는데 그녀는 이제 저에게 별다른 행동 없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금융가 주변 펍에 들어가면 저처럼 예쁘게 치장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금융권에 종사하며 큰 돈을 벌고는 있지만 여자 경험은 별로 없는 남자들을 꼬셔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못해도 술이라도 얻어먹고 공짜 고급 호텔이라도 가보려고 하는 싸구려 여자들이죠. 저도 정확하게 그런 부류였고 수지의 당당한 모습에 내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창피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봤지만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직업들 뿐이었어요. 그나마 가장 폐해가 좋고 사회적인식도 좋았던 게 강아지 전문 판매장에서 판매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강아지들을 관리하는 일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급 차이가 나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라는 매력적인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영국의 정식 교사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수준도 못 되었고요. 해외에 나가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으로 가려고 알아봤지만 한국에서는 영국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를 더 좋아하고 한국의 교육과정은 미국식 영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인이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너무나 모자르고 무식했던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빠서 한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 중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채택해서 교육과정이 짜여 있으며 쥐뿔도 없는 제가 그나마 그걸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꽤나 높은 보수를 약속하는 중국이 학교와 계약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는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기숙사형 학교 같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저와 같은 원어민 교사도 필요했고 저는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중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으로 불리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급여도 꽤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펫샵에서 매장 관리하는 일보다 돈을 더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정도 급여를 받으면 엄청난 급여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분이 상승된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숙학교에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식당이 구분되어 있고 제공되는 음식조차 달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늘 선생님들 식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기웃거렸고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늘 푸짐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는데 학생들에게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학부모들에게 높은 비용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교육 환경도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교실 내부 페인트들은 떨어져 나가서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일 정도였으며 바닥은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던지 신발 없이 맨발로 걸으면 발에 가시가 박히기 마련일 정도로 정말로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중국의 공안들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주변 선생님들 또한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며칠 갇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기숙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굉장히 열악한 급식 수준에서 알 수 있듯 학대 수준의 가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는 매우 작은 방에 8명씩 밀어넣고 최악의 주거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핸드폰과 모든 것들을 압수했으며 체벌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세뇌교육까지 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이 기숙학원에 들어온 지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으나 중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벌 행위와 학대 행위에 동조했던 다른 중국인 선생님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지만 정말 최악의 시설과 환경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갇혀있기도 했으니 정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오느라 돈을 많이 써버린 상태이기도 했고요. 일단 무작정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어교사로 취직하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자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다녔던 4년제 대학 졸업장 덕분에 중국에서는 엄청난 대우를 약속받았었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취직되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취직한 영어학원에서 한국인 선생님들과는 대화 수준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선생님들은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졸업장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매우 시골에 있는 폐교이기의 대학교라서 돈만 내면 졸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였거든요. 성적 미달으로 퇴학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결국 몇 년 뒤 폐교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원래 영어권 대학들은 졸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졸업장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름의 대학이라도 한국에서는 일단 믿어주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처음 취직했던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교사의자질없다고 판단된다며 일주일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모국어이고 그걸로 아시아 국가들에 가면 대접받고 살 줄 알았는데 한국은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하나로 아시아에 가면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런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다는 뜻깊은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죠. 일주일치 급여를 해고 다음 날 바로 입금받아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더 머물 수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했고 가진 거라고는 영어라는 언어 하나뿐인데 그것마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씁쓸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영국 학교의 동창 수지와 같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한가로이 술이나 마시며 남자나 잘 꼬셔서 인생 역전해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처럼 클럽에 갔고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저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기기 좋아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돈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국에서 술 먹고 밤새 노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각 없는 골빈 사람들인데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여서 같이 어울려봤지만 그들도 나와는 급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모든 돈이 떨어지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비행기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죠. 부모님은 제가 돈을 벌어보겠다며 해외로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며 결국 결말은 예상했던 대로라며 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당장 서점으로 가서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책을 구매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그 건물들에 대한 소방시설 및 관련된 규제가 적용되기 전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점차 그런 취약한 집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한다던가 새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는 하는데요. 소방청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는 소방청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공무원이 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소방시설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에 취직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의 생산요원으로 투입되었다가 나중에는 영업에 자신 있다고 어필해서 판매직으로 나가보기까지 했고요. 2년의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저를 갈고 닦았습니다. 제 스스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내 주변에 다들 나처럼 방탕하게 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중국과 한국에 다녀와 보고 그곳에서 많은 일을 겪었고 거기서 얻어온 것에 대한 힘과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도 하며 공부도 병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소방청에 채용 공고가 내려왔고 저는 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했었으며 소방설비 관련 용품점에서 다양한 직종에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뷰하며 안전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이며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어떤 면을 주로 보고 구매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면접 자리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했으며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변화했고 드디어 정상적인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합격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으며 제가 번듯한 직업을 구하겠다고 노력한다며 술자리에 빠지고 모임에 빠지자 저를 한심하게 보던 친구들에게도 저희 합격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다들 1년 넘게 연락도 잘 안 하고 교류도 없었는데 그들은 저희 합격 소식에 축하한다는 아주 짧은 문구 하나만 보내왔을 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외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가 과거의 수지처럼 길거리를 걷고 있었고 오래전에 저와 어울리던 한심한 부류의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심한 너희 꼴을 봐.
너는 그런 한심한 옷차림으로 입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지가 저에게 했던 거친 언행이 제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그 다음 찾은 중국과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옛 친구에게 독서를 내뱉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도 제 말이 자극제가 되어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정말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융권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며 공짜 고급 호텔에서 하루 지낼 수 있다는 그 행복감보다는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타인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든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